내 이름 박종태, 55년생 양띠입니다. 오늘은 남촌 CC 나가는 날입니다. 남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아무나 발 못 들이는 데죠. 차 창문을 내리자 손에 든 무기명 회원권이 햇살을 받아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경비가 눈길 한 번 건네며 살짝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저는 아직 체면은 지켜지는군이라는 안도와 동시에 자존심이 부풀었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 아니죠.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차종, 골프장, 명함, 그게 곧 신분증입니다. 운동복 같은 건 안 입습니다. 아침부터 골프 바지에 명품 벨트, 해외 직구한 선글라스까지 완벽 세팅. 운전석에 앉으면 제가 벤츠 S500을 몰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빌린 차입니다. 하지만 보는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오전 라운딩 끝나면 바로 근처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갑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 G90, 벤츠, 렉서스가 줄지어 서 있죠. 점심상엔 화로회, 한우 불고기, 민어 맑은탕이 올라오죠. 그리고 계산서가 놓이는 순간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 표정이 풀리고 제 체면도 빛이 납니다. 그게 제 인생의 허세였습니다. 81년 봄 조흥은행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발령지는 광교 본점 수신과였습니다. 광교사거리 일대는 금융 중심가의 시작점이었고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의 본점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문은 유리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서류 꾸러미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흰 와이셔츠 차림의 행원들. 하루에도 몇 번씩 전자식 금고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점심시간이면 광교에서 을지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골목 청국장집이나 칼국수집에서 허기진 속을 달래기도 하고 가끔은 명동까지 걸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 맞은편 골목을 지나 명동성당 가는 길목엔 은행회관이 있었죠. 그 라운지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갓서른도 안 된 신입 행원에겐 세상 다 가진 듯한 기분을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은행원은 보증수표였습니다. 시집장가, 전세 계약, 집안 대소사의 이름이 오르면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26, 혈기왕성했던 청춘이 명동 한복판에서 어깨가 절로 으스해졌습니다. 그 시절 본점 앞은 말 그대로 금융의 대문이었죠. 아침 8시 반만 돼도 검정색 세안 프린스, 짙은 남색 로얄 살롱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다들 초록 바탕에 흰 글씨, 앞자리엔 서울 1, 서울 2로 시작하는 번호. 은행 경비 아저씨가 흰 장갑 끼고 문을 탁 열어주면 안에서 양복 입은 사장님이나 상무님들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죠. 차들은 방금 광을 낸 듯 반짝였고 뒷좌석 창문엔 살짝 흰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사회 상류층이구나 하고 부러워했죠. 1997년 1월 겨울 바람이 매섭던 날 본점 4층 회의실에 긴급 호출이 걸렸습니다. 한보철강 부둑, 그 한마디가 은행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실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소식에 간부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지점으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예금 괜찮은 겁니까? 한보랑 무슨 관계예요? 창구 앞에는 통장 해지와 예금 인출을 하려는 고객들로 줄이 길게 섰습니다. 그날 제 손에 찍힌 도장 횟수가 평소의 3배는 됐습니다. 도장 잉크가 닳아 금방 새 걸로 갈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IMF가 터졌습니다. 명동 거리는 순식간에 회색빛이 됐습니다. 환전소 앞엔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임대 간판이 붙은 상가들이 늘어났습니다. 명동 성당 앞 골목에는 실직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이 나라 이렇게 만든 건 재벌들이지. 그 중에서도 한보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지점 직원 절반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서류상으론 구조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줄 잘 선 사람만 남는 판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거래한 건설사 사장, 시청 국장, 중앙회 본부장,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기들은 종태야, 너도 짐 싸라 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한보 사태와 IMF의 2번의 파고를 넘긴 뒤 머릿속엔 한 가지 확신만 남았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 줄을 타는 감각, 그게 살 길이다. 2015년
환송회에서 금시계 하나 받고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했으니 퇴직금도 연금도 꽤 됐죠. 하지만 매일 아침 양복 입고 갈 데가 없다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은행 VIP였던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 남촌에서 봅시다. 그날 이후 남촌뿐 아니라 엘리시안, 시내 특급 호텔, 고급 양식당, 와인 모임, 로터리 클럽과 동문회까지 제가 얼굴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이 허세의 무대가 됐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땐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골프 바지를 다림질해서 주름을 곱게 잡고 허리엔 금장 버클이 달린 명품 벨트를 찹니다. 캐디백은 전날 밤부터 현관 옆에 세워두죠. 그 안에는 직접 쓰지도 않는 최신형 드라이버와 퍼터가 빛을 냅니다. 솔직히 실력은 중하지만 장비만큼은 프로급입니다. 집 앞 골목을 나서면 이웃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어디 가세요? 남촌 좀 갑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남촌 CC 정문을 지나면 경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박 회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순간 진짜 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잔디 냄새부터 다릅니다. 로비 한켠엔 수입 양주가 진열된 라운지 바가 있고 직원들 목소리도 한 톤 낮죠. 저는 라운딩 전에 일부러 로비에서 시간을 좀 끕니다. 카운터 직원, 캐디, 다른 게스트들이 저 사람 오래된 멤버인가 보네 하고 넘기게끔. 사실 무기명 회원권 빌려 쓰는 처지면서도 몸에 밴 듯한 여유를 일부러 흘려 보이는 겁니다. 코스에 나서면 실력은 둘째치고 대화가 제 무기입니다. 여기 홀이 예전엔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재작년에 핀 위치 바꿨죠. 사실 잘 모르는 얘기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동반자들을 보면 흐뭇합니다. 18호를 돌고 나면 근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합니다. 넓은 주차장에 G90 벤츠, 렉서스가 줄지어 서 있죠. 식탁 위에는 화로에 한우 불고기, 민어 맑은탕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계산서가 놓이는 순간 그 한 장의 종이를 잡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쏩니다. 그때 나오는 역시 종태형 하는 탄성. 그 소리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도 마음은 배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넘게 연락 없던 은행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들뜬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좋은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녁 약속 자리에 나가보니 그는 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백만 원짜리 양주가 놓여 있었죠. 형님, 부동산 PF 대출인데 토지도 확보했고 인허가도 막 끝났습니다. 은행 쪽이랑은 이미 다 얘기됐고요. 형님은 그냥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인허가 끝났고 은행이 승인했다면 굳이 나한테 보증을 왜? 은행원 시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리스크와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토지 사용권, 담보가치, 분양률 전망 하나라도 삐끗하면 대출금이 그대로 부실이 되니까요. 며칠 뒤 후배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거표지엔 한강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업계획서, 토지 등기부, 인허가 증명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만 돼 있었고 자금 조달 계획표에 투자 확정 칸엔 협의 중이라는 글자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은행원 시절에 촉이 곧바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직 땅 주인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돈줄도 불안정하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 내가 겁을 먹었다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후배는 제 술잔에 양주를 가득 채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건이 성공하면 형님 몫으로 최소 5억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형님 덕 좀 봤으니 이번엔 제가 보답하는 겁니다. 형님 목 5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 냄새가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손으로 내 목에 올가미를 걸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뒤 후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강개발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독촉장이 켜켜이 쌓여 있더군요. 그 무렵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채무 5억, 상환 기일이 도래했습니다. 퇴직금의 예금까지 긁어 모았지만 4억이 채 안 됐습니다.
모자라는 돈 메우려면 사채 말고는 길이 없었죠. 지인 소개로 간 사채업자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담배 연기와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찌르더군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무심하게 서류를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월 3부 이자만 제때 주시면 됩니다. 월 3부 한 달에 1억이면 이자만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당장 막아야 할 돈만 보였으니까요. 첫 달은 어떻게든 이자를 냈습니다. 두 번째 달에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난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흘 뒤 집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빨간 글씨로 연체 통보가 적힌 종이 한 장과 명함 2장.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게 눈에 띈 게 박 지점장님, 이자 날짜 지났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하셔야죠.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말없이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 물끄러미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실망,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시선을 잘 맞추지 않았고 식탁에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마다 부엌에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마치 벽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집에 들어오니 거실 한쪽에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젠 무서워.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애들이 보는 것도 싫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제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막내가 문틈으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며칠만 더 버티면 돼. 금방 정리할게.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캐리어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큰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아침에 먹다 남긴 밥그릇이 그대로였고 거실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온기 그리고 제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남촌 회원권은 더 이상 빌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에이, 종태영, 나도 체면이 있지. 안 그래? 최 회장의 짧은 한마디에 지난 20년간 허세의 무대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카운터에 회원권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차를 팔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온 두꺼운 등기 봉투. 겉봉에 압류 2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마치 내 이름 석자가 잉크처럼 번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양띠는 온순하다죠? IMF 때 살아남은 건 뿔이 난 양이었으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저는 뿔도 발톱도 이빨도 빠진 채 허세만 남은 가죽이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던 시대는 끝났는데 저는 끝까지 그 체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이름 석자도 명함도 골프장 회원권도 없는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는 칠순 노인입니다. 여러분, 허세는 빚입니다. 그 빚은 아무리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마지막 무대의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